안녕하세요. 원의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 확률의 5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특별히 확률 중에 조건부 확률 배웠죠? 조건부 확률 중에서 베이즈 확률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사후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간단한 예를 통해서 베이즈 확률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조건부 확률 문제는 베이즈 확률로 처리를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결합 확률을 한번 볼까요? 결합 확률에 대해서 정말 나는 이 오늘 설명하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결합 확률의 정의라고 할까? 그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매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결합 확률은, 확률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위에 정의돼요. 결합 확률은 두 가지 이상의 시행.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제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뭐 세 가지, 네 가지, n 가지까지 뭐 상관없지만 결합 확률이 존재하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두 가지일 경우에만 간단히 설명을 여기서 하고, 대부분 어디서든지 결합 확률을 공부할 때 두 개 가지고, 두 개 변수, 두 가지 시행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선 결합 확률은 표본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두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동전을 두 번 던진다, 주사를 두 번 던진다, 이럴 경우에 이제 해당된다라는 이야기 했고요. 결합 확률은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두 가지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 존재를 하고 거기에 정의되는 함수로서 p 닷닷, 두 개니까 p 닷닷로 나타내며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은 확률에서의 조건과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결근자 수, A 회사, B 회사의 결근자 수에 대한 예를 가지고 좀 길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한계 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변의 그 확률을 적는다 해서 이제 주변 확률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결합 확률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시행에 대해서만, 한 시행에 대한 확률, 그런 걸 우리가 주변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건부 확률은 한 시행의 결과가 주어졌을 때 다른 시행의 결과들에 대한 확률이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P 바 A, A가 주어졌을 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확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도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그 확률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표본 공간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이거 항상 적용되는 거야. 확률 그러면 항상 적용되는 것이 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뭐 좀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성의 흡연율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여성이라는 조건이 여성으로 제한했을 때, 여성이 주어졌을 때 흡연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성의 흡연율은 여성 100명 중에 17명에서 17%다. 센서스 조사에서 정보 통계로 발표한 최근의 통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베이즈 확률을 소개하겠습니다. 베이즈 확률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후 확률이라고도 합니다. 사후 확률 그러면 뭐 사전 확률이라는 용어도 있겠죠. posterior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의 응용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건 확률에서 남자의 흡연율이란, 남자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흡연자의 비율이다. 그렇죠? 여자 흡연율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흡연자가 남자일 확률, 흡연을 하고 있어. 뭐 냄새가 나든 연기가 나든 해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쪽 방에서 남자일 확률. 이런 것도 뭐 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생각됩니까? 저거 어떻게 구하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비지역의 가후보 지지율. 이거 조건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확률이 아니라 비지역의 가후보 지지율은 조건 확률인데 좀 뭐라 그럴까? 쉬운 조건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그런데 가후보를 지지하는 경우, 가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비지역 거주자일 확률, 비지역에 거주할 확률. 이건 좀 생소한 확률이죠. 즉, 통상적인 조건 확률이 아닌 색다른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색다릅니까? 좀 특이합니까? 아무튼 그런 조건 확률이 나올 때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사후 확률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 확률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행여나 조건 확률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조건부 확률 문제를 이 사후 확률로 오늘 배우는 베이즈 확률로 풀 경우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사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보세요. B가 주어졌는데 A에 대한 확률이야. 예? 그러면 주어진 확률, 주어진 조건 B, B에 대한 확률 분의 A 인터섹션 B,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그 뭐 변함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PB,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는데 B가 일어날 확률 더하기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게 PB야. 그렇죠? 이건 뭡니까? A 인터섹션 B고 이건 뭡니까?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죠? 그렇죠? 네. 이게 뭐예요? B에 대한 확률. 맞죠? 요렇게 돌려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여기 뭐 통상적인 조건 확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확률이야. 그런데 B가 일어났을 때 A에 대한 확률은 A에 대한 확률은 요것이 이제 요 형태가 통상적이지 않고 좀 색다른 거다. 사후 확률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A에 대한 확률이야. 그러니까 사후 확률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야. 자, 다시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요거 A 인터섹션 B에 대한 확률이죠. 그렇죠? 조건 확률에서. 요거는 뭐야?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야. 그렇죠? 네.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예요. 요거 B야. A 인터섹션 B. A 인터섹션 B는 여기야. 그렇죠? 그리고 A 컴플리먼트 인터섹션 B는 뭐야? A가 아닌 거 하고 B하고 겹치는 부분.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맞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합은 B에 대한 확률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분자는 A 인터섹션 B는 결국 A 인터섹션 B는 여기 있죠. 요거 다 같은 거야. 요거라고. 분모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요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 올렸었습니다. 자, 요 식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가 됐죠. 그렇죠? 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주목할 거는 A와 A 컴플리먼트 두 개가 나오고 그것들의 인터섹션, B와의 인터섹션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분모를 어떻게 보느냐? 분모를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어진 어떤 조건 확률 값, 이게 이제 주어진 조건 확률 값이에요. 를 이용해서 좀 특이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알았을 때, 말하자면 원인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확률입니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어느 카페 손님들 중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같다고 하죠. 즉 여자하고 남자의 비율이 0.5, 0.5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남자의 흡연율 40%, 여자의 흡연율 10%라고 한다. 이게 뭐야? 조건 확률이라고. 남자의 흡연율 40%, 여자의 흡연율 10%. 누군가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저쪽 어디선가 그 사람이 여자일 확률,
그 사람이 여자 1 확률. 이게 이렇게 쉽지 않단 말이야. 예? 이걸 구하는 게. 자, 그러면 남자 1 확률 0.5, 여자 1 확률 0.5죠. 남자의 흡연율 0.4, 여자의 흡연율 0.1이 이 문제에 주어져 있어. 그러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여자 1 확률 구하자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가자고요. 예, 흡연할 확률 주어진 거, 흡연 확률 분의 여자가 여자이면서 흡연하는 경우 분자죠. 인터섹션. 예, 그러면 이 분모를 어떻게 여자인가 흡연할 미안합니다. 여자일 확률 곱하기 여자이면서 흡연자일 확률 뭐야 0.1 더하기 남자일 확률 곱하기 남자이면서 흡연할 확률. 그렇죠? 그 위에는 여자일 확률, 여자이면서 흡연할 확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분자는. 자, 그러면 다 이제 값이 주어져 있어서 예, 여자일 확률 0.5, 여자가 흡연할 확률, 여자 흡연율 0.1, 남자일 확률 0.5, 남자이면서 흡연할 확률 0.4. 이게 분모고 예, 분자는 0.1 곱하기 0.5야. 그래서 5분의 1입니다. 답이. 이해가 됐습니까? 흡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뭐 미안할 것까지는 없지만 남자 여자 뭐 흡연이라는 게 이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흡연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교과서 전통적인 교과서에 아마 나지 않고 사람들도 예를 들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아무튼 아주 간단하고 빨리 와 닿을 수 있는 예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게 조금 오래는 됐네요. 교육청 실시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4점짜리로.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무튼 어떻게 풀었는지 다른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베이즈 확률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풀린다는 이야기야. 어느 도시에서 야간에 뺑소니 사건이 일어났어. 이거 뭐 아무 의미 없는. 이 도시 전체 차량의 80%는 자가용이고 자가용일 비율 0.8, 20%는 영업용이다. 예, 뭐 택시만 있나 보죠. 아무튼 좀 간단히 들은 거죠. 예. 그런데 한 목격자가 있는데 뺑소니 차량은 자가용이라고 증언을 했어요. 내가 봤는데 자가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말만 믿을 수 없잖아요. 이 증언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고 시와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능력이 90%였어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다면 목격자가 본 뺑소니 차량이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뺑소니를 했는데 실제로 자가용일 확률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가용일 확률 0.8 여기 나와 있죠. 영업용일 확률 0.2 주어졌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그 목격자가 자가용과 영업용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바르게 구별할 능력이 90%였다. 이 표현이 식으로 표현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장을 잘 이해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그 차 뺑소니 자가용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가용인데 뺑소니 차량이다 라고 바르게 구별할 능력이 90%였다. 맞습니까? 예. 자가용이 뺑소니 했을 확률이 90%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문장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영업용이 뺑소니 쳤을 확률은 0.1 아니에요? 바르게 구별할 능력이 90%니까 틀리게 구별을 할 거는 영업용을 뺑소니라고 그랬을
경우란 말이야. 0.1. 맞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우리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뺑소니 차량에 대한 확률, 분모에 대한 확률은 뭡니까? 자가용이 뺑소니, 자가용일 확률 더하기 뺑소니 영업용일 확률, 그리고 분자는 뺑소니 자가용일 확률. 그렇죠? 네. 뺑소니 차량은 자가용일 수도 있고 영업용일 수도 있어. 그래서 자가용일 확률, 자가용인데 뺑소니를 쳤다. 0.9. 0.9. 예, 자가용일 확률 0.8. 영업용이 뺑소니 0.1. 0.2. 예, 0.9. 0.8.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푸니까 쉽죠? 네. 그러니까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어색한 확률이라고 할까? 색다른 확률. 문제를 풀 때, 이거 베이직 확률이라는 거 그때 배웠는데, 예, 그거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적어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베이직 확률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어느 공장에서는 가나다 3개의 기계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한다.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하나가 더 있어서 가나다 3개의 기계로. 가기계의 불량률은 10%, 나기계의 불량률은 6%. 이게 뭐야? 다 조건 확률이라고. 가기계에서 불량률 나오는 게 10%, 나기계에서 불량률 나올 확률이 6%, 다기계로 제품을 만들면 12%라고 한다. 이 조건 확률이라고. 가기계의 불량률은 10%, 나기계 불량률은 6%, 다기계 불량률은 12%. 그죠? 어느 날 가기계로 200개, 나기계로 500개, 다기계로 300개를 만들었어. 1000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 어디 저쪽 창고로 모아놨어요. 이거는 가기계에서 만든 거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1000개를 모아놨어. 그날 만든 제품 중 불량품이 가기계에서 만들어졌을 확률. 이거 뭐 심플한 표현이죠. 예. 가에서 만들었을 확률 20%. 1000개 중에서 200개 만들었으니까. 나 0.5, 50%. 다 30%. 예. 이게 이제 주어진 거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뭡니까? 불량이 나왔는데, 야, 이거 가기계에서 만들었어.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가기계에서 만들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예. 가기계에서 만들었을 확률 20% 아니죠. 그죠? 불량이 나왔는데, 가에서 만들었을 확률. 자, 불량이 나왔는데, 가기계일 확률. 불량분해가 아니라, 불량이 나올 확률, P불량 분해, P, 가 인터섹션 불량이죠. 가에서 불량을 만들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이 분모가 이제 문제인데, 불량이 나올 확률은 가에서 불량 나올 확률. 근데 그 기계가 가일 확률. 그렇죠? 나에서 나왔을, 불량이 나왔을 확률. 곱하기 나에서 만들었을 확률. 다에서 불량이 나왔을 확률. 다에서 만들었을 확률. 이 세 개가 합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전의 예제는 2개뿐이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 뭐 4개가 되면 조금 더 복잡하겠죠. 그리고 분자는 요거야. 예. 이해가 됐습니까? 이 가나다는 이를테면 이 창고 안에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만 몰려 있는 건 아니야. 가, 어, 나, 다, 전체. 응? 그리고 S라고 해볼까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파티션이라고 그랬어. 가나다가 가나다가 서로 배반이면서 교집합이 없어 이면서 가나다가 S 전체를 커버할 때 이것을 우리 이제 표본 공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반 뭐 적인 집합의 개념에서 이 파티션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분량이 나온 거야. 예? 분량이 분량 우량을 여기서는 어, 뭐 나누지는 맙시다. 그래서 이 부분 가나다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이 확률이 분모 부분 확률이 구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면 뭐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86분의 20입니다. 물론 20%보다는 크죠. 그렇죠? 가에서 만들 것을 200개. 그것은 좀 높아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문제, 베이지 확률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제가 좀 몇 개 다뤄볼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아무튼 있는데 사전에 여러분들이 베이지 확률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 이런 데서 배운 바가 없는데 신기하네. 이 정도로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든지 해서 잘 익혀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다항분법. 다항분포는 이항분포와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이제 이항분포 서로 독립인 시행 n번 반복할 때 예? 시행의 결과가 두 가지인 경우 이항분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시행의 결과가 단 두 가지뿐인 경우 이항분포로 접근한다고 그래서 한 시행에서 결과가 A일 때와 B일 때 두 가지뿐일 때 A1 확률이 P라고 하면 P라고 하고 이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이항정리와 비슷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A가 X번 일어날 확률은 이항분포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서로 독립적인 독립시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죠. 독립시행. 이렇게 된다. 이거는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야죠. 그런데 시행의 결과가 세 가지인 경우 이건 다항분포가 되는 거야. 예? 조금 복잡해졌죠. 한 시행에서 결과가 어느 시행에서 결과가 A거나 B거나 C 세 가지가 나올 때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나올 때 A1 확률이 P, B1 확률이 Q 그리고 C1 확률은 뭐야? 1-P-Q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그렇죠? 라고 하자. 이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할 경우 A가 A번, B가 B번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소문자입니다. C가 그러면 뭐야? n-A-B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1 확률은 이게 이제 확률의 이항분포에서 이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이항분포의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네? A, B 두 가지 일단 A가 나올 확률이 P면 B가 나올 확률은 1-P이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걸 알면 이것도 모를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n 팩토리얼 나누기 a 팩토리얼 b 팩토리얼 n-a-b 팩토리얼 a가 몇 번 일어나? a번. a가 일어날 확률이 뭐야? p의 a승, q의 b승, b제곱 1-p-q의 나머지 n-a-b 제곱이 된다. 예?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미안합니다. 다트가 좀 신통찮아졌네. 예. 동그란 원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려고 합니다. 다트가 있어. 다트가 있는데, 예. 어이구. 예. 참. 예. 이렇다고 하죠. 이건 몇 도? 180도. 요거 60도. 요거 그러니까 120도. 180도. 이런 다트가 있어요. 아주 심플한 다트야. 예? 5번 다트를 던지는데 A가 한 번 나와. B가 2번 나와. 여기가 B야. 여기가 C고. 예. 그러면 A를 맞출 확률은 뭐야? 0.5. B를 맞출 확률. 예? 60도니까. 예. 360도분의 60이죠. 6분의 1. 예. 요거는 C를 맞출 확률은 이거 2배니까 3분의 1.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A가 1, B가 2. 그럼 C는 뭐야? 5번 던지니까. 당연히 2죠. 예. 여기 서로 독립적인 시행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서는 붙여놨습니다. 여러 번 던진다고 다들 실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까지 그 사람이 그 순간순간마다 한 번 던졌다고 해서 뭐 던져본 경험 때문에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독립 시행을 표현한 내용일 뿐입니다. 자, 이건 뭐 엑스트라로 그냥 다음 분포를 간단히 언급한 건데요. 예, 앞으로 다룰 기회가 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말하자면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을 여지껏 쭉 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쉬운 문제들을 위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